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지난 1월 8일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 올해 지방 준공후입니다. 미분양을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과 그 다음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제안을 한 게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혜택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게 공고가 떴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미분양을 해소하고 세제 지원도 함으로 인해서 지방의 준공호 미분양 주택은 취득, 양도, 종부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준공호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특례를 적용을 해주고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 취득인 취득세 요율을 50% 감면을 해주겠다. 이러한 세제 혜택이 떴습니다.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책은요, 예전에 주택 공급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와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되지 않았을 때 적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세제, 양도세 부분에 이제 양도세가 과다하게 중과가 되거나 다주택자들이 많은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러한 상태에서는 적용이 됐지만 지금의 시장에서 봤을 땐 미분양이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주택이 아무래도 입지적인 부분에서 밀리거나 아니면 주택에서 어떠한 상황이 되거나 상당히 분양가가 높다던가 입지 대비했을 때, 퀄리티 대비했을 때 이러한 상황들에서 분양가가 높았을 때는 당연히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국적인 시장의 현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현황에서 아무리 미분양이 나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지 조건이 제대로 좋지 않은 아파트들은 분양이 계약이 되지가 않는 상태거든요. 건설사들한테 조만간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뭐 양도세, 종부세 이러한 것들 혜택을 준다고 한들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어떠한 분들이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방에서 조금 외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후된 주택을 사셔서 이러한 주택을 사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분양 가격이 이미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기축의 아파트를 팔고 그러한 신축으로 갈아타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매수를 해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아무리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이러한 것들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하면서 보유세, 그 다음에 취득세가 아무리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분양 난 아파트 입지는요. 요즘은 데이터로 많은 분석들을 하고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분양에 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에 투자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월 8일에 이러한 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 제가 이 정책에 관련돼서 이거를 영상을 찍어야 되나 하는데 주변에 여러분 찍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찍으신 분들은 뭐 이러한 정책이 발표가 됐으니까로 그냥 정책 발표안으로 찍었지만 사실 저는 여기 아파트 이거 발표되면서 이거를 가지고서 과연 미분양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에 내가 1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변에 입지 여건이라서 내가 내 동네를 떠나기 싫으신 분들 이외에는 투자용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이 계속 돈이 되던 시장은 예전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분양권이 돈이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분양권을 돈으로 만들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고 입지 조건이 갖춰지면서 그 지역에서의 진짜
몰입이 되어 있는 대장주, 대장 아파트들을 지금은 투자하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채에 투자했던 아파트들을 다 처분을 해서 이 자금을 회수해서 우리가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이렇게 들어가는 시장의 매수들이 요즘은 다 투자자들이 그러한 시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의 미분양난 아파트들을 누가 사가지고서 투자용으로 활용을 할지는 제가 봤을 때는 미지수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혹시 내가 다주택자에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해놨다가 피를 좀 보고 양도 차익을 좀 보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에 저는 귀를 닫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를 저는 하시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진행이 된다는 아파트에는요, 당연히 입지 조건이 안 좋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생각을 하셔서 정부 정책이 당연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과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판단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아파트를 내가 샀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아파트로 인해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옆에 도시에서 굉장히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가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급을 했는데 일부 투자 클럽에서 투자 단체에서 이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그 투자자들한테 팔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 투자자들한테 팔았을 때 그 팔았던 조건이 분양 가격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굉장히 낮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계약금을 낮은 금액을 받으면서 선할인해가지고선 오히려 계약금에서 페이백을 하면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아파트를 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얘는 그 주변에서 위치는 굉장히 집지는 좋습니다. 입지는 좋지만 분양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고요. 오피스텔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어렵고요. 주변의 일반 아파트들의 배우 세대들이 짱짱한 것들이 계속 분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분양을 받았을 때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 아파트이고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 잔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거나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입주할 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동시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다 보면 임대료가 낮게 형성이 되고 대출을 많이 받게 되다가 보면은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게 불보듯 뻔해서 저는 전화 올 때마다 말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투자하신 게 본인들께서 판단하시고 명확하게 투자에 대한 개념과 안정성을 보고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정책을 떠가지고서 세금에서 감면이 된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을 매수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인구 소멸지역, 인구 감소지역이라는 타이틀이 또 붙어 있어요. 이 타이틀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데에서 미분양이 난 거는요. 그 주변의 핵심 지역 이외에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사항이고요. 아무리 신축으로 선호하는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구축의 입지 조건이 좋으면은요, 절대로 평형을 넓혀서 신축을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셔서 정책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정책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런 거는 쓸모없는 정책이니까 내가 그대로 패스를 하고 여기에 호응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내가 분양권을 산다던가 이렇게 하시거나 구축의 이제 신축의 아파트, 준공업 아파트를 매수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을 하셨을 때는요 명확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그 아파트를 꼭 사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얘를 샀을 때 당연히 수익이 나올 거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는 걸 좀 인식하시라고 오늘은 영상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